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수혜를 볼 저평가 관심 지역을 보면요, 틈새로 본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있게 본다면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인데요. 오늘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이런 발표 내용에 따라서 당장의 집값에 영향을 줄 내용들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과 함께 어디가 저평가 관심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990년 최초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5번째로 수립된 계획이 바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죠. 2014년에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이때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번에 수립된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좀 유연한 계획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도리가 있는 그러한 계획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 내용의 핵심과 저평가 관심 지역에 대해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발표에 따르면 6개의 핵심으로 나눴는데요. 저는 7개로 한번 구분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7개의 내용 중에 2가지는 단기적인 부분에 영향 줄 거로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35층 높이 규제 폐지라든가 서울 3도심을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단기간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로 35층 높이 규제 폐지에 관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층 높이 규제 폐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를 예측한 재건축이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은 미리부터 35층 초과로 설계를 검토했었죠. 예를 들자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신현대 9차나 11차, 12차는 여기가 한 2,000가구가 좀 안 되는데 49층 현상 설계 공모를 했고요. 현대 1차, 7차, 10차, 13차, 14차 이런 곳들도 49층 설계를 검토했죠. 또한 용산구에 있는 한강맨션이라든가, 한강맨션은 68층 설계안을 마련했었네요. 잠실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층수 변경을 검토를 했었죠. 35층 높이 규제가 생긴 데는 언제일까요?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 2030 기본계획에서 층수 규제를 했었죠. 이러한 층수 규제를 통해서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는 조망권이 계속적으로 조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로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유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밖에서 쳐다볼 때는 두부를 칼로 반드시 잘라놓은 것처럼 병풍 같은 아파트만 존재하게 됐고요. 그런데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런 기존의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35층 높이 규제 폐지가 되면 한강 조망권을 살리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요. 건폐율이 낮아져서 동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에 많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 빈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시에 이 아파트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자회견 때 용적률은 그대로이고 세대수가 안 늘어나니까 집값 안 오른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강 뷰나 산, 공원, 하천 등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안 오를까요? 물론 용적률은 그대로기 때문에 총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가격이 안 오른다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고층으로 짓게 되면 조망권이 가능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층을 짓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30층을 짓는 아파트 중에 20층부터 30층, 그러니까 10개의 층이 조망권이 가능하다고 할 때 60층을 짓게 된다면 한 40개 층이 조망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분양할 때 조망이 가능한 호수는 분양가를 높게 받겠죠. 기존의 아파트도 조망권이 좋으면 이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만 5억, 10억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즉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 시에 층수가 완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도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층수 제한이 없으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60층, 70층, 80층 고층을 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 이유는 50층 이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이나 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그리고 조망권이 안 나오는 아파트를 굳이 높게 짓게 되면 공사비만 많이 들고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고층을 지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적당한 높이인지 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다 원한다고 쉽게 고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활발해지려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주는 이런 규제도 같이 풀려야 실제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될 겁니다.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수혜를 볼 저평가 관심 지역을 한번 보면요, 한강뷰나 산, 공원, 뭐 하천 이런 조망권이 가능한 아파트일 거고요. 틈새로 본다면 조망권이 가능한 곳에 인근에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홀로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본다면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이번 발표 내용은 3도심 기능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기서 3도심이란 서울 도심, 여의도, 강남을 말하는 거죠. 2030 서울 플랜에서 말한 3개의 도심권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서울 도심은 국제문화 교류 중심지로 2030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도심이 보존 중심이면서 정비사업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 사대문화는 90m 이내로 고도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심인데도 고층 빌딩이 못 들어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은 서울 도심은 4+1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을 짰었죠.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국제 업무 기능을 담당할 용산 정비창과 연계해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여의도에는 색강과 올림픽대로가 가까이 있죠. 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영등포와도 연계를 해서 부족한 용지를 충당하게 됩니다. 추가로 노량진 일대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수도자재센터 이런 가용지를 활용해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부족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죠. 3도심의 세 번째 강남은 국제업무 중심지로 2030 기본계획에서 정했는데요. 현재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시설이 포화 상태죠. 그래서 경부간선도로를 입체하게 되면 가용지의 창출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곳을 업무 및 문화 거점지로 조성하게 되면 강남과 서초 지역이 연계되겠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운동장부터 코엑스 일대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와 GBC 센터 조성,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강남과 잠실 지역이 연계돼서 강남 중심 기능이 동서 방향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3도심 일대는 향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될 건데요. 그만큼 일자리도 창출이 많아지겠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주변에 실거주할 수요도 늘어나는 거고, 수요자가 늘어나면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에 잠실이라든가 청담동 이런 지역들은 실거주할 사람만 매입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집값을 억누르고 있지만 향후에 만약에 이런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오르지 못한 만큼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자, 3도심 기능 고도화에 따른 저평가 관심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청담동이나 삼성동 일대라든가 영등포 중에 여의도와 가까운 중공업지역, 또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또 도심권에는 창신동 일대나 세운상가 일대를 눈여겨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그런 핵심 내용과 뭐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5가지 중장기적인 핵심 내용과 어느 지역을 우리가 관심 갖고 보면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부동산 이슈, 정책, 투자 전략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